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오늘은 대학원생 이윤희 씨의 20년 미제 실종 사건에 대해서 역학적으로 조망하여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사자의 팔자 정보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명식이 아닌 팔자 단시점으로 판단하여 보았습니다. 팔자 단시점은 어떠한 특별한 시점에 사주팔자를 뽑아서 당시의 사건을 조망하여 보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이 팔자 단시점은요, 많은 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명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달리 여타 점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사주팔자로서 그대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적중력이 대단히 높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것은요, 구체적인 물상들, 그때 상황을 그려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이 있는 팔자 단시점도 아무 때나 뽑아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강력한 계기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이 물어온다든지 문복을 하여 온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부탁을 한다든지 혹은 술사가 스스로 궁금증이 정폭돼서 폭발할 지경, 즉 전기가 숙성됐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고 그냥 어영부영 보게 되면 이것은 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지금 사주팔자는 제가 부탁을 받고 메모하여 두었던 내용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이 사건을 다루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구독자분은 당사자분에게 영감을 받았을 것이고 저는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삼자가 합이라고 삼위일체가 되었으니까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주어졌죠. 그 댓글을 확인한 것이 제가 8월 4일이고 술시입니다. 그때 메모하여 두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팔자로서 시종일관 이 사건을 조망해 보겠습니다. 통변하는 데는 물상을 최대한 활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무수한 예측이 불가한 그런 변수들을 만나죠. 근데 이런 게 있을까요?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공간에는 많은 생물들이 존재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사람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합니다. 동작을 하게 돼 있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시간이란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에너지를 하느님이다, 하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에너지는 정확하게 한치의 어김도 없이 작동을 합니다. 이것은 규칙적이란 얘기입니다. 빈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의 동작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반대입니다. 오히려 변칙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왜곡이 생기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예측 불가한 변수일 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역학을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읽어보는 정보학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봅니다. 자, 이 팔자를 들여다보면 그때 당시 사건을 읽을 수 있는데 그 길은 왜 갔어? 가기 전에 물으나 보고 선택 결정을 하지. 마치 숲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든 것과 같구나.
이 습이란 것은 바로 잎팔자서 얼목입니다. 얼목은 습은 잎이 있는 마른 나무, 불에 잘 타죠. 이 얼목이 미월달에 조열하니까 마른 습이란 말이에요. 안고라는 것은 경금과 합을 했단 말이에요. 이 경금이 주체거든요. 이 사건의 당사자란 말이에요. 불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저 팔자에서 화기가 치열하단 말이에요. 한 폭의 그림으로 그냥 그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습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간 형국이야. 그것도 남쪽으로 갔으니 남방 화국으로 갔으니 그렇다 이런 뜻이죠. 원래 섭을 지고 들어간다는 우리의 속담인데 그것을 빌려 썼습니다. 단독범이 아니야. 공범이 있어.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나이 어린 사람도 있고 성별로는 남녀가 다 있어. 경금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병화가 있고요. 여기도 병화가 있고 을목이 있고 오화가 있고 미토, 술토, 또 술토가 있죠. 이것은 살입니다. 살이고 정화는 관입니다. 관살 태왕이니까 경금이 부지할 수가 없죠.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관살 태왕입니다. 이렇게 쭉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내 생활 주변에 있는 면식범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양이니까 남자, 여기도 양이니까 남자인데 일간 중심으로 이쪽 신은 나이 어린 남자, 여기는 나이 든 남자 사람, 여기는 여자도 있다. 음이니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병화와 이렇게 시의 병화가 불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화의 벨트를 만들어서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죠. 포위당한 형국입니다. 포위당하고 재갈에 물리고 결박이 된 모습도 보여. 다시 말해서 몸이 강제적으로 부자연스러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재갈, 결박 이것만 풀어보자고요. 이것은 명리용어로 기반입니다. 기반. 기반이란 뜻입니다. 자, 이것은 재갈 물린 기자입니다. 자, 넉사자가 들어갔죠. 끈 4개와 가죽입니다. 말이 나왔죠. 가죽에 4개의 끈을 달아서 말의 주둥이를 물린 것입니다. 이게 재갈 물릴 기자입니다. 여기는 얽어맬 발자입니다. 신사자가 있죠. 얽어매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반. 어떤 물상이 나옵니까? 경금이 을목과 합의된 것을 우리는 기반이다라고 명리용어를 쓰는데 재갈을 물리고 결박을 당했구나. 어떤 형태로든 주사약을 썼던 간에 몸이 자연스럽겠다. 그것도 강제적으로 그렇겠다. 이것을 읽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흉기가 보여. 그것도 칼이야. 칼춤이 난무하는구나. 어떻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병화가 오화를 타고 앉았습니다. 병화 입장에서 볼 때 오화는 양인입니다. 양인은 칼도자에서 칼날을 세워놓다. 날카로운 비수를 뜻합니다. 자, 여기는 연간입니다. 연간은 나이 든 사람인데 병화니까 나이 든 남자 사람이고요. 연간은 국가 자리입니다.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준 공무를 보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양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죠. 합법적인 양인. 칼은 칼이로되 수술용 칼 메스가 될 것이고요. 또 여기는 탕화살도 되고 현침살이 되니까 한의사들이 쓰는 침도 되고 주사도 되는 주사 바늘이 날카롭죠.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줬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왜? 오하 양이는 반드시 임수를 해중 임수를 만나던 해서 정화가 오중정화가 합을 해서 합살이 돼야만이 이것이 바로 병화 입장에서는 관살이니까 이것이 법이란 말이 합법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이 지금 괴에서는 팔자 괴에서는 병화가 오화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것은 공물을 보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칼춤이 난무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글자의 에너지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잖아. 이렇게. 자, 제가 서장원님의 팔자를 풀면서 연에서부터 시까지 이렇게 시간이 순차적으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흘러왔죠. 그러면 여기서 합이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합을 했는데 여기서 형사를 매겨버렸죠. 합이라는 것은 이 오화를 소지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형이라는 것은 합을 풀었으니까 이것은 사용이란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형이라는 것은 바로 변칙적인 변태적인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화가 합이 풀렸으니까 이것은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암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암동이라는 것은 육교 용어인데 명리에서 오늘 처음 사용하니까 그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싹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소지하였던 이 오와 칼을 변칙적으로 사용했으니까 모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단 말이에요. 형살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암동을 했으니까 오중의 병화, 정화가 천간에 나타나 있으면 그것도 암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타나 있죠. 그러면 이것은 천간에서는 명동이라고 합니다. 명동은 서울 중구 명동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 밝은 자리에서 동화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있잖아요. 동한 것은 어딘가 가서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극을 했는데 단순하게 극만 한 것이 아니라 을목으로서 재갈을 물리고 결박을 해놓고 공격을 했으니까 여기를 신체를 무력한 상태로 해놓고 극을 한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계고된 정화, 형살로 계고된 정화도 역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완전히 포위된 형국이고 이 정화는 곧 오화거든요. 불꽃이 난무한다, 칼춤을 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모든 원인이 바로 이 형살에서 촉발되는 겁니다. 형살에서 촉발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은 몰랐지만 모든 자리가 모든 환경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 좌불안석의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 인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네. 그 사람은 나이가 들을 것이고 공무를 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 다시 말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병화가요 오화를 타고 앉았단 말이에요. 오화는 어떻습니까? 지금 술토와 오화가 만나면은 인목이 빠졌지만은 삼합의 중심 글자란 말이에요. 또 미토와 오화가 만나면 사화가 빠졌지만은 방합의 중심 글자니까 중심을 타고 앉아있는 병화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병화 입장에서 볼 때 오화는 12운성으로 볼 때 제왕성이란 말이에요. 중심 역할을 하는 사령탑이고 자체적으로 12신사를 볼 때는 이것은 장성살이란 말이에요. 지휘봉을 들고 지시를 하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
이게 칼 양인도 되지만 이것은 지봉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봉이 생겼어요. 이렇게요. 지봉이 때로는 무기가 됩니다. 장군들이, 장성들이 들고 다니면서 지봉이 움직였잖아요. 왜? 암동을 해서 움직이니까 바로 지시를 하니까 아까처럼 미중정화, 술중정화, 술중정화, 병화가 일제히 동했으니까 지봉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잖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도저히 생명부지하기가 힘들었겠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생명이 없어졌다는 뜻이죠.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화두가 무엇입니까? 화성에 물이 있나 없나? 이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물이 있나 없나에 따라 생명이 살 수 있나 없나거든. 이 팔자에서는 수기가 어때요? 전무하잖아요. 전무. 그렇다면 목이 생명인데 목은 어떻게 돼요? 을목은 목분비해라고 합니다. 목이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갔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주체가 되는 이 사건의 주체인 경금은 어떻습니까? 화가 너무 치열하죠. 화치하면 어때요? 적천수에서는 용을 타라고 했지만 수기가 없기 때문에 진토도 없기 때문에 화가 치열하니까 그냥 소용되는 것입니다. 녹아서 그 종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경금이 녹아서 종적이 없어지니까 무슨 뜻이에요? 불에 타서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부지하기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두 개의 불창고가 보이네. 마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속인 선생님들이 말을 편하게 하듯이 제가 무속인 버전을 흉내내는 겁니다. 저는 무속인이 아닙니다. 두 개의 불창고가 바로 술토란 말이에요. 술토. 불창고라고 한글로 쓸게요. 두 개의 불창고가 보이네. 바로 술토가 두 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불창고가 문이 열리고, 문이 열렸다는 것은 미토가 와서 이렇게 형살로서 계고시켰다는 뜻입니다. 계고 무슨 뜻입니까? 창고 고자 10개 창고문이 열렸다. 열리고 그 속으로 나누어져 들어갔구만. 무슨 뜻이에요? 임묘했다는 뜻입니다. 임묘. 무엇이? 병화도 두 개고 술토도 두 개잖아요. 병화도 두 개, 술토도 두 개란 말이에요. 나누어서 들어갔는데 병화, 술토만 임묘하는 것이 아니라 을목도 역시 자기 묘가 여기입니다. 을목이 묘로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합을 해서 안고 들어가 버렸으니까 양쪽으로 나눠졌다. 좀 흉측하죠. 그리고 타서 소용되어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동반인묘입니다. 동반인묘. 동반인묘해버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창고 술토는 무엇일까? 불때는 불아궁일까? 불구덩이일까? 숯을 굽는 숯가마일까? 아니면 쇠를 녹이는 용광로일까? 내가 보건대 화장터이구나. 화장터 물상이 나와 버렸잖아.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벌어졌습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오화를 암동시키는 것은 형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형살은 술미 형살이거든요. 술미 형살은 바로 경금에게 인수라는 별입니다. 인수는 공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팔자가 미토로서 인수격인데 미중 을목이 투에서 제격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쟤는 돈이니까 돈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술은 개죠. 미는 양입니다. 이것은 동물이잖아요. 아니 이 양반아 12지지가 동물이 아닌 것이 어디 있었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축인묘 진서미 신유술이가 다 12지지가 동물입니다. 자는 쥐입니다. 쥐 공부하러 갔나요? 아니죠. 축은 소입니다. 소 공부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물론 뭐 생체는 다 공부하겠지만 호랑이 공부하러 갔나요? 고양이는 해당되겠네요. 묘 토끼도 아닐 것이고 그렇죠. 용 공부하러 갔다. 용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용은 없습니다. 물고기로 비유할 수가 있죠. 그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는 뱀인데 뱀 공부하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양도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형사를 매기는 겁니다. 원숭이도 아니고요. 닭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겠죠. 동물인 것만은 확실한데 대표적인 게 개입니다. 반려동물이죠. 그러면 이 술미는 바로 형살이죠. 형살은 무엇을 뜻합니까? 수리한다는 뜻입니다. 수리라는 것은 수술입니다. 수술은 치료행위입니다. 동물 치료하는 공부, 수의 공부를 하는 거죠. 수의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오화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오화는 바로 수술용 칼이라든지 메스, 주사 바늘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치료 도구죠, 도구. 이런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것이 원인이 된 거예요. 원인이 된 겁니다. 공부하러 남쪽 방위를 찔러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르나 보고 가지. 무르나 보고 결정을 하지. 남쪽 방향을 남방을 찔렀습니다. 찔렀다는 용어는 이것은 기문이나 구성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군사 작전을 쓸 때 남방을 찌르면 이번에 필패하니까 그쪽으로 가지 마 이거란 말이에요. 기문에서 방위를 활용하는데 남방은 화국이잖아요. 서남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미 방향으로 오미 또 서북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방향은 화기가 있는데 이 사주팔자에서 단시점 사주팔자에서 불이 태왕인데 또 남쪽으로 갔으니 남쪽 방향을 찔렀다는 것은 살방으로 움직였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공부하러 가기 전에 와서 이런 괴가 나왔다고 하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아주 말리죠 그냥. 절대 가면 안 돼. 오히려 포천 쪽으로 올라가서야 그랬을 겁니다. 북방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포천에 가도 대학이 있을 것입니다. 그쪽으로 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모든 상황을 읽어볼 수 있는데 결국은 무엇이 보입니까? 꽃봉우리가 바로 경금입니다.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꽃을 피우곤 피웠습니다. 무슨 꽃입니까? 불꽃을 피워버렸습니다. 불꽃을 피워서 경금이 사라진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화계자격우요 하락금조 풍이라. 가련일출사는 왕래 풍우중이로구나. 이 삶은 한바탕 봄풍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왜 올해 와서 이 사건이 많이 재점화되는 그런 일이 생길까 말이에요.
작년부터죠. 을사. 사화가 들어와서 그래요. 을목이 들어와서. 그러면 언제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유술인데 병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병궁입니다. 병들고 사화 죽고 묘에 들어가니까 병화가 힘이 없어질 때, 그러면 신유술이 해마다 들어가는데 왜 올해만 얘기합니까? 아니죠. 올해 나타났으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나타나서 병들고 죽고 묘에 들어가겠다는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신유술은 경금인 사건의 당사자에게는 녹이 되고 왕이 되니까 굉장히 좋죠. 이제 자기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통변인데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경금을 볼 때 이 병화나 오중 정하나 미중 정하나 정하나 여기 정하나 이렇게 볼 때 이건 뭘로 보여요? 남의 신체가 하나의 밥으로 보입니다. 재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땡땡땡땡이단 말이에요. 왜 땡땡땡땡에 대해서는 수사에 초점을 안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저는 그것을 초점에 두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